자, 이번 시간에는 지구온난화 교과서 62쪽에 나와 있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 많이 들어봤죠.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다,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지구온난화 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난, 다시 온난. 온난이 뭐죠? 온난은 따뜻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구온난, 지구가 따뜻, 화는 뭘까요? 따뜻하게 된다. 지구가 따뜻하게 된다. 즉,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 우리가 앞에서 복사평형을 배울 때는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또 온도가 높아지냐, 일정한 게 아니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책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를 복사평형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은 간단하지만 이 복사평형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므로 조금 고차원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암기 과목은 아니지만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교과서 내용 첫째 줄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잘 통과시키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흡수한다. 이때 대기는 흡수한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지표면으로 다시 방출하여 지표면의 온도를 높이고 보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온실 효과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밭에 딸기나 막 이런 거 키울 때 하우스를 이렇게 짓죠. 하우스. 겨울철에 우리가 이제 채소를 키우기 위해서 하우스를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채소를 키웁니다. 그렇다면 이 하우스를 짓는 이유는 이 하우스 안이 따뜻하라고 이렇게 짓는 거죠. 그러면 이 하우스가 온실이 이렇게 따뜻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태양에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 비닐, 하우스를 이루고 있는 비닐 또는 유리 이런 것을 이렇게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도 있지만 지구에서 내보내는 뭐가 있죠? 지구에서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죠. 지구 복사 에너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렇게 지구로 온다면 또 지구에서 또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도 나가겠죠. 이렇게 나가는데 뚫고 나가지 못하고 일부는 나가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온도는 하우스 안에 뭐랬을까? 하우스 안의 기온은 높아진다. 이 푸른색은 지구 복사 에너지.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을 지구에 적용하면 지구가 있죠.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 근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태양에서부터 에너지가 오면 쑥 들어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근데 지구에서는 내보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나가는 애도 있지만 지구 복사 에너지. 대기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말입니다. 붙잡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이루지만 얘와 얘는 평형을 이룹니다.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구 평균 온도는 일정.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이제 다시 첫째 줄 우리가 읽었던 거 줄치면서 다시 보면 지구의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잘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요거 이렇게 잘 통과됐죠. 쑥 뚫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흡수한다. 어떻게? 이렇게. 이때 대기는 흡수한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지표면으로 다시 방출. 흡수한 애를 어떻게 하냐면 지표면으로 다시 방출. 어디예요? 거기가. 요거죠, 요거. 지표면으로 다시 방출. 지표면으로 다시 방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지표면의 온도를 높이고 보온하는 역할. 그래서 온실 효과. 넷째 줄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대기 성분을 온실 기체. 그래서 그냥 대기에는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지만 온실 효과를 이루는 기체가 따로 있습니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대기 성분. 이거 암기해야 돼요. 뭐냐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자, 이 중에서 우리 수증기도 온실 효과를 일으키긴 하지만 수증기의 양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애들이 얘네들입니다. 얘하고 얘. 지구 온난화의 영향. 왜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냐면 지구 온난화는 평균 온도가 점점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은 지구가 오염되면서 화석 연료, 즉 석탄, 석유 이런 애들을 쓰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자, 만약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대기가 흡수하여 지표면으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대기가 있는 경우보다 낮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이룰 것이다.
그러나 지구에 대기가 없으면 지금보다도 이제 온도가 낮아진다는 말이죠. 그러나 실제 지구는 대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온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룬다. 좀 중요한 말이에요. 객관식에서 보기로 많이 나옵니다. 대기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 자, 밑에 그림을 보면 대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대기가 없을 때는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모두 우주로 방출. 뭐 밑에 그림이 있지만 다시 그리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태양에서 온 것을 어떻게 지구에서 그대로 방출. 이렇다는 말입니다. 근데 대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대기가 있을 때는 대기가 흡수한 지구 복사 에너지를 지표로 다시 방출. 그림으로 그리면 지구가 있으면 이제 대기가 이렇게 있겠죠. 대기가 있으니까 태양에서 이렇게 지구로 들어왔는데 지구에서 나갈 때는 이렇게 흡수됐다가 다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지표로 이렇게 방출되는 얘 때문에 어떻더라? 얘 때문에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지표로 다시 방출하는, 지표로 흡수해서 지표로 다시 방출하는, 즉 이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기체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테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이 발달하면서 화석 연료, 즉 뭐냐면 석탄, 석유를 사용하면 누가 늘어나냐면 이 이산화탄소가 증가합니다.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지표로 방출. 이 지표로 방출하는 양이 흡수를 많이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당연히 흡수를 더 많이 하겠죠. 흡수를 더 많이 하니까 지표로 다시 방출하겠죠.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언제? 석탄과 석유를 많이 사용하면.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구 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녹고, 그러니까 석탄, 석유를 조금만 사용하고 태양열을 이용하고 이런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밑에 그림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해보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도 수능에도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능에도 나오는,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 이산화탄소, 얘가 뭐죠? 온실기체죠. 온실기체의 양은 기온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과학에서 관계를 물어보면 비례냐 반비례냐 이런 거죠. 그래서 증가하면 증가하냐, 증가하면 감소하냐, 감소하면 증가하냐, 감소하면 감소하냐 이런 관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왼쪽 그래프를 보면 연도에 따라서, 여기 보면 연도에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그래프입니다. 밑에 보면은 1850에서 점점점 현대로 오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대기의 양을 봤더니 점점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산화탄소 농도는 급격하게 뭐하더라? 급격하게 증가하더라. CO2 증가하더라. 근데 지구의 평균 기온을 봤더니 또 이렇게 가로축 보면은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평균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양상을 보니까 양상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증가하더라.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증가량과 즉 왼쪽에 나와 있는 얘와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의 모습을 겹쳐보세요. 겹쳐봤더니 좀 비슷하죠. 좀 양상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우리는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자, 여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평균 기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보래요. 관계를 물어보죠. 관계. 그러면 비례냐 반비례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도 높아진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술형으로 문제들이 나오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답에 그대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근데 막 이런 거 빼먹고 막 대충 뭐 높아진다 막 이렇게 쓰면 이제 부분 점수가 깎이겠죠. 그래서 서술형 쓰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금보다 더 증가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더 증가한대요. 더 증가하면 앞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어떻게 변할까? 물론 당연히 평균 기온은 높아지겠죠. 자, 밑에 읽어봅시다. 자, 첫째 줄. 인류의 산업활동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기체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산업활동으로. 콕 집어서 말하면 뭘 사용했죠? 화석연료. 연료 사용. 화석연료가 뭐냐면 석탄, 석유, 뭐 가스, 뭐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듭니다. 뭐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가 많아져요?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졌어요. 온실기체 3가지 있었죠. 암기해야 합니다. 3가지. 수증기,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테인. 여기서 수증기라고 안 하고 물 그러면 안 돼요. 왜? 기체를 말하니까. 자, 둘째 줄. 대기 중 온실 기체의 양이 많아지면 온실 효과가 증가. 당연한 말이죠. 이제 온실 기체가 많으니까 당연히 증가하죠.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폭염, 홍수, 기상이변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엘니뇨 현상, 뭐 갑작스러운 막 폭우, 홍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지구온난화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또 화석연료의 사용이 되겠죠. 지구온난화는 또 화석연료의 사용. 지구온난화는 이제 밑에서 셋째 줄.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요 온실기체의 배출량을 줄이고 대책, 온실기체의 배출량을 줄이고 산림을 보존.
왜 뭐 나무를 심으라는 말이죠. 나무는 광합성을 하니까. 광합성은 뭐냐? CO2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으면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니까 온실기체가 줄어든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숙제. 자, 1번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지구온난화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단원 정리 있죠. 중단원 정리. 여기 보면 화성의 대기는 지구와 달리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과 높아지는 층의 두 개 층으로만 구분된다. 그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우리가 첫째 번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첫째 시간에 지구의 층상구조 할 때, 지구가 원래는 온도가 낮아져서 원래는 이랬어 가지고 몇 개로 나뉘었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한 개층, 이렇게 두 개층 이렇게 원래 나누었다 그랬죠. 그런데 지구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지구에는 뭐가 있냐면 오존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존층.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었어요.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이렇게 돼서 몇 가지로 나뉘었느냐. 하나, 둘, 셋. 그래서 1, 2, 3, 4. 총 4개 층. 이렇게 나뉘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극과닭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그러면 화성은 몇 가지 층? 2가지 층이래요. 2개. 그러면 지구는 4개 층이래요. 극과닭은 무엇인지. 지구에는 무엇이 있어서 그렇죠? 지구에 화성이 없는 지구에 무언가 있다는 거죠. 요것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요 밑에다가 그려준 것을 근거로 해서 지구와 화성의 차이. 지구에는 화성에 없는 뭐가 있죠? 지구에는 화성이 없는 뭐가 있어서 왜 2개 층인지 각자 해보도록 하세요.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